이미랑의 식물수다 이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야외에서 인사드리게 됐어요. 무려 이미랑의 식물수다 그 첫 번째 공개 방송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소에는 되게 어두운 스튜디오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막 이래요 저래요 막 이러면서 20분 30분씩 녹음을 하는데 오늘 아직 뭔가 해도 있고 이런데 야외에서 뵈니까 기분이 되게 새롭네요. 어떠세요? 기분 괜찮으세요? 좋아요. 여기는 지금 홍대의 찐디 티켓 앞 가설 무대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개 방송은 서울 인디 뮤직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태풍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공개 방송이 제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날씨는 괜찮을까? 아랫지방에 피해가 많았다던데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이 방송이 취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오늘 무사히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전업 작가거나 뭐 전업 DJ거나 그렇지 않고 벌써 15년차 밴드인 디어클라우드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사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식물수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취미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사진을 찍어서 막 SNS에 올리기 시작하고 식물에 대한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게 라디오 방송으로까지 이어지고 뭐 책을 쓰고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까지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디어클라우드라는 밴드로는 겨울 공연 전까지는 휴식년을 갖는 한 해였어요. 그리고 한 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이 좀 각자의 일을 하고 각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거, 그동안 해야 했는데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저는 책을 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럼 치는 토근 씨 같은 경우는 열심히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래하는 나연 씨는 지난 4월 오늘 밤 나를 위로해 라는 앨범을 발매했고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이미랑의 식물수다 첫 게스트로 모셨어요. 근데 이 나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시갈못 중에 식물 전혀 모르는 그런 시갈못 중에 최고봉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뭐 저 이파리가 그 이파리인지 뭐 약간 이런 시갈못 중에 최고봉인데 그런 분을 저희 식물수다 게스트로 모신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갈목과의 방송으로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어클라우드에서 노래하는 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황을 말씀해 아, 주시겠습니까? 제 근황이요? 네. 전 요즘에 이제 7월에도 싱글이 나왔고 9월에도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너의 이름은이라는 싱글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공개 방송에서 뵈니까 좀 색다르네요. 네. 어떻게 색다르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강제적인 대화. 그쵸. 네. 그리고 게다가 식알못으로서 네. 오늘 사실 방송이 좀 걱정이 돼서 네.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아니 진짜입니다. 왜냐면 오늘 이랑 씨한테 굉장히 많이 지금 까일까봐 이제 걱정을 하고 왔어요. 방송인데 이렇게 저희 EBS 방송이거든요. 저희 까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알겠습니다. 않거든요. 네. 아, 핀잔을 줄까봐. 네, 저희 교양 있게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기분이 이상하죠. 제가 뭔가 DJ이고 나인 씨가 옆에 앉아 있고 이런 거 처음이네요. 처음이긴 한데 저도 사실 식물수다를 열심히 듣고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되게 익숙해요. DJ로서의 이랑 씨의 목소리가 평소에 이랑의 목소리랑 굉장히 다르죠. EBS 버전이랄까요? 네. 평소에는 어떤 버전인가요? 평소에는 글쎄요 좀 되바라지. EBS에서 이미랑은 되바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이시네요. 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디어 클라우드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네. 물론 솔로 앨범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네. 미니 앨범을 내셨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솔로 앨범이랑 그리고 디어 클라우드로서의 앨범의 차이점 같은 거 여쭤볼게요. 일단은 멤버들하고의 그 조율이 전혀 필요 없이 다 제 맘대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 맘대로 한 게 제일 재미있는 있었는데 좀 외롭기는 해요. 어디 가서 이제 제 편이 없으니까 뭐 방송이나 뭐 노래를 공연하기 전이나 이럴 때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좀 외롭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이 마음대로 하는 내 맘대로 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디어 클라우드 앨범도 제 맘대로 그냥 하려고요. 까지도 좀 마음대로 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라와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랑 씨한테 많이 기대서 가겠습니다. 멤버들이 그래서 그리울 때는 오히려 너무 마음대로 해서 편하다가 네. 멤버들이 그리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늘 그리워요, 멤버들은. 항상 그립고 다시 돌아가야 할 저의 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솔로 앨범은 약간 휴가 같은 건가요? 휴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식물수다를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늘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PD님이랑 AD님이랑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까지 도대체 식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떨까? 이게 왜냐면 막 방송이 흙 이야기만 20분 동안 하고 어떨 때는 막 씨앗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표적 시갈못이시니까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그 이랑 씨가 전해주는 메시지나 혹은 정보 같은 거는 잘 안 듣고요. 그냥 사운드로 이렇게 ASMR처럼 굉장히 좀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시니까 그런 류로 저는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ASMR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편해지신다니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나인에게 식물이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젯밤에 힘들었는데 저는 저에게 식물이란 선물 받고 싶지 않은 존재. 예, 저는 식물 선물 받고 싶은데. 그쵸.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르죠. 네. 근데 식물을 선물 받으면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의 생명인데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되게 좀 서툰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좀 식물이 책임을 지는 것에. 예,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물 선물 받고 싶은데 오히려 그 주위 분들이 식물 선물은 못 해주시거든요. 아, 왜요? 오히려 이제 이거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저 걔 있어요. 예. 그럼 혹시 이런 거 뭔지 알아? 그러시면 알죠. 저 지금 한 3년째 키우고 있어요. 막 이런 식이니까 조금 다르네요, 개념이. 지금 예전에 듣기로는 그 집에 식물이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100개는 몇 년 전에 넘었고요. 아. 네, 100개가 넘은 후로는 세지 않고 있다고. 그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아무튼 식물을 읽었을 때도 느꼈고, 그리고 이랑 씨 이제 집에서 피 키우는 거를 구경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몬스테라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쵸. 네, 멋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구멍이 없다가 점점 커지면서 구멍이 생기는데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구멍이 많으면 조금 징그럽긴 하던데 그래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항공포증 이런 거 있어요. 예, 항공포가 있어서 그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있으면 약간 징그러운데 근데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구멍이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키우기에도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몬스테라라는 식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갈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막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막 동그라미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 있는데 걔네가 매번 새순을 펼 때마다 다른 모양의 갈기가 나오고 다른 모양의 그 동그라미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키우는 재미가 굉장히 있으니까 혹시 뭔가 식물을 키우고 싶으신데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 몬스테라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나인 씨 입에서 몬스테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날이 오다니 제가 뭔가 식물 일을 오래 하긴 했나 봐요. 네, 전적으로 이랑 씨 때문에 알게 된 이름이에요. 이랑 씨 덕분에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인디뮤직 페스타의 일환으로 여기 있지만 사실 지금 와우북 페스타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식물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식물을 읽으셨는데 아무튼 식물을 읽으시고 혹시 느낀 소감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시갈못으로서 그리고 식물 선물을 받기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많았던 게 굉장히 어두운 마음이 들 때 식물로서 오히려 구원받는 기분이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식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니. 사실 길을 걸어갈 때도 식물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식물은 저한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늘 다 저기는 뭐 플라타너스 저기는 은행 이렇게 인지를 하고 다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으로서 아무튼 식물은 좀 특이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특 2인가요 그냥? 특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옳은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책에 나인 씨가 등장해요. 네. 네, 책 속에 나인 씨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그 정말 조악한 책을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여행 에세이를 한 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에서 이랑 씨 얘기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왠지 주고받은 느낌이 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허밍 앤 드로잉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적이 있거든요. 책 이름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2009년에 내셨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지났네요. 그 몇 세까지 찍었던 억지로 2세까지 찍었습니다. 네. 뭐 2세 찍은 책은 잘 된 책이라고 잘 된 척 하려고 처음에 2세를 찍었어요. 몇 부 이렇게 팔린 다음에 2세를 찍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2세로 굉장히 뭔가 큰 실수를 했죠. 근데 굉장한 전략이네요. 지난 5월인가요? 4세를 찍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찍었습니다. 그쵸. 아무튼 식물 이제 5세라고. 네. 아니, 오세 소식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방금 저 맨 앞자리 분이 저는 들은 적이 아직은 없어요. 오세 소식. 진짜 오세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디어 클라우드도 앨범을 5번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 네. 이제는 작가가 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계속 저와 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음악도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나인 씨가 등장하는 부분은 나인 씨 목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에서 식물수다 프로그램에서 한 번씩 낭독을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나인 씨를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나인 씨 목소리로 나인 씨가 등장하는 부분을 조금 낭독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좀 읽어주실 거예요. 좀 한번 쳐드릴까봐요.
양이 좀 많잖아요. 74페이지부터죠. 네. 떨리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아무튼 식물에 나는 늘 무언가를 만들고 모아서 발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새로운 것을 해나갈 때는 그 과정 자체가 선물이요. 결과는 그에 따르는 자연스러움일 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접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하는 당연한 욕심이 있다. 나는 늘 발표를 기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은 매우 안달나고 사람들의 반응을 뒤져보고 잠깐 안도하거나 오래 억울해하는 종류의 창작자다. 칭찬이나 비판 앞에서 전혀 의연하지 못하다. 물론 창작자들 중에는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들여 쌓고 다지고 제 손으로 무너뜨렸다가 다시 쌓고 다지고 고치고 고쳐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몰래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표정이 변하지 않게 말하는 수행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과정에서 얻는 성장으로 결과를 보상받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결과는 중요하다. 결과가 하찮으면 나는 무언가 만들고 모아서 발표하는 삶을 계속 해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식의 욕심과 얕은 마음이 나를 불안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 언젠가부터 아무리 작은 일을 진행할 때도 그 일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상황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쁜 상상들의 작은 조각은 쉽게 생긴다. 그것들은 내가 숨만 쉬어도 생겨나고 금세 모여서 자란다.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것은 불안이다. 나는 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학교 생활은 가끔 신나고 거의 괴로웠다.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슷한 인간들이 모여서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을 던지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다. 각자 세상에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뻗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우리는 모두 20살, 21살의 예민한 호르몬 덩어리들이었다. 20살에 나는 부자연스러웠다. 18, 19의 시간들은 모조리 연습에 맞춰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했는데 모든 것이 내 예상과 어긋났다. 청춘 영화 같은 삶이 공짜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화가 났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나인이다. 나인은 매우 부자연스러웠던 20살의 나보다 더 어색해 보였다. 보컬 전공이라고 했다. 사실 본인을 소개하기 전에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가만히 있어도 이야기가 넘쳐나는 아우라. 나이는 예민한 에너지를 잔뜩 뿜으며 앉아 있었다. 샛노란 머리에 날카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너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랐다.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느낌의 인간이었다. 나인 만큼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도 학교 체육대회에서 긴다리 긴팔을 휘두르며 계주를 달릴 때는 앞서 달리던 모두를 앞질렀다. 어느 날엔 점심시간쯤 학교에 도착해 식당에서 김밥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고 다음 날엔 학교를 안 왔다. 나이는 2, 3일 연속으로 학교에 오는 날이 드물었다. 나이는 이미 사춘기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우울에 빠져 학교를 오지 않는 날엔 나도 덩달아 마음이 우그러졌다. 오랜 시간 팀을 함께하면서 나이는 나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 우울하고 화가 나 있던 20살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싶다. 앞으로 너희는 함께 음악을 할 거야.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면서 좋은 순간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짐 모리슨이나 제니스 조플린처럼 27살에 죽지는 않아. 아니면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주거나. 언젠가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밤이면 테라스에 불을 켜고 멍하니 흙을 만진다. 괜히 할 일 없이 흙과 비료를 배 앞에 두기도 하고 뿌리가 많이 자란 식물들을 드러내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기도 한다. 시든 이파리도 정리하고 화분도 닦는다. 식물의 세계에 들어서면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안전하고 커다란 초록색 원이 생긴다. 그 안에 들어간다. 불안은 나를 쥐고 흔들지만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는 조금씩 평화를 얻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스르륵 지나간다. 물론 언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엔 무사히 지나간다. 지옥을 맛보고 연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보다 더 능동적으로 살고 싶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잘했나요? 네, 좋은데요? 아, 고맙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예, 연습한 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연습도 하셨고요. 그럼요. 대단하네요. 한 2번 정도 발음이 좀 꼬이시던데. 인간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홍대 사실 길바닥에 한중간에 앉아서 뭔가 굉장히 정적으로 책을 읽는 게, 낭독을 하는 게 기분이 어떠셨나요? 괴로웠죠. 제가 괴로운 어떤 기억을 지금 드렸거든요. 밥을 한번 사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밥은 선생님이 사시고 저는 커피를 사는 건 어떨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긴 여행, 뭐 이렇게 2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긴 여행을 할 때 나연 씨가 제 화분들에 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네. 물 주기의 즐거움이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 그렇던가요? 네, 일단 그 흙이 젖어 들어가는 모습, 네네네. 천천히 흙이 젖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얘네가 지금 물이 빠져나온다는 건 사실 공기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흙 사이사이에. 그래서 얘네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기분이 좋고요. 네. 젖는 건 좋죠. 네, 그렇게 젖어가는 거는 좋은데 저는 EBS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주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긴 했어요. 100개가 넘는 식물들을 제가 다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과,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았는데 물을 주면은 물이 막 빠져나와서 바닥을 다 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근데 그 물 주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다 알려주셨죠. 근데 그게 노파심에 좀 네. 큰 화분은 물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럼 물을 주면 바로 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려야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물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가 계속 끝없이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화분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그 걸레질을 하면서 지금 나랑 어울리지 않는 일인가, 좀 어렵다. 식물들 대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오늘 뭔가 평소에 저희 식물수다 방송이랑 정말 다르게 계속 가고 있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다면 네네. 물주기의 즐거움 전혀 느끼지 못하셨나요?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어떤 재미가 있었을까요? 식물을 좋아한다기보다 저는 물을 좋아해서 약간 네. 물놀이 하는 기분으로 저의 거실에서 제가 없는 저의 거실에서 예, 예. 물놀이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식물들을 상대로.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한 번은 그 여행 정말 믿음직스러우시네요. 그 여행 가셨을 때 한 번은 그 굉장히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은 좀 힘들었어요. 어떤 게 힘들던가요? 테라스에 있는 그 굉장히 기다란 화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넘어질까봐 네. 예,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막 하면서 별로 안 내려놓으셨던데? 한 세네 개 내려놓으신 길쭉한 거. 아이들만 내려놨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 세네 개 정도 내려놓으시는데 그렇게 많이 힘드셨어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내려놨다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 줬던 식물들 중에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식물이라든지, 그래도 꽤 긴 기간 동안 제가 여행을 가면 꽤 긴 기간 동안 물을 주셔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식물은 없으셨나요? 식물보다 그 흙 중에 돌만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하이드로볼이죠. 볼이라고 하이드로볼. 네, 하이드로볼이라고 그 다육식물을 많이 쓰는 건데 네. 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용식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물이 잘 빠지기도 하고 뭐 영양을 잘 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식물에 좋은 물입니다.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물을 줬을 때 바로 물이 빠져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식물과의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에는 관계를 맺어요, 식물이랑? 네, EBS입니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식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얘랑 나의 어떤 커넥션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며칠 동안 물을 주다 보니까 걔네랑 좀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은 들기는 했어요. 괜히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네. 조그만 애들은 그렇긴 했는데 관계까지는 맺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목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공개 방송 위해서 저희 식물수다 팀에서 에코백을 준비해 주셨어요. 혹시 받으셨나요? 네. 다들 너무 쓰고 예쁘다. 계시네요. 그리고 막 인증하시고 그러시면 에코백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예쁘죠? 이게 저랑 그리고 저희 식물수다 팀의 그 의견이 적극 반영된 아. 네, 그런 에코백인데 네. SNS에 인증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연 씨도 인증하시고 네.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게스트는 뭐 따로 이제 출연료가 따로 아, 그래요?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다 외에 어떤 네. 인증하시면 저희가 하나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 앞부분에 저 식물 그림이 있잖아요. 에코백에. 저 뭐예요? 걔는 그냥 관엽인데 어떤 식물이라기보다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어떤 식물 하나를 겨냥한 거라기보다 그리고 약간 이글레오마 종류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삶을 살면서 사람한테는 우리는 어쨌든 다들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다들 사회에 나가서 강한 척을 하기도 하고 막 되게 센 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다들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댈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모두한테.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육아를 하는 그 힘으로 사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진을 찍는 걸 기대서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뭐 공연을 다니는 거에 기대서 산다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기대서 사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리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게 이제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할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나연 씨한테 그런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다음 계절을 기대하게 하는 건 뭘까요? 다음 계절까지 기대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되게 뻔하게 대답하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듣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예, 그게 제가 만든 것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든 간에 그런 음악들을 듣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그 순간에 좀 살아있다는 기분도 들고 힘들 때는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음악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또 음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창작자로서의 음악인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창작자보다는 나는 음악의 팬이 먼저겠다. 팬이 먼저구나 라는 생각을 발음을 한번 고쳐주시면 팬 팬이 먼저다라고 생각할 만큼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오늘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나연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 싶은데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사실 그 라이브가 몇 곡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용으로 끝인사를 마치고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홍대 앞에서 공개 방송으로 인사드린 이미랑의 식물수다였습니다. 평소랑은 들으시기에 조금 다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희 팟빵이나 팟캐스트 댓글 혹은 트위터 공식 계정에 사연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최애 식물을 자랑해주세요의 최애 식물 자랑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신다든지 감상평을 남겨주신다든지, 그래도 저희가 즐겁게 읽고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미랑의 식물수다는 EBS FM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디오 천국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팟빵이나 팟캐스트로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즐거운 가드닝 되세요. 안녕. 방송 끝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말투 달라진 거 봤어요? 무서워. 오늘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정말 디어 클라우드로서 이렇게 무대에 섰는데, 작년 겨울이었죠? 그 이후로 디어 클라우드가 노래를 한 적이 없죠. 일본에서 한 번 있었다, 그죠? 그쵸. 유니콘 페스티벌. 네, 그때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월에 그 일본어로 된 내 곁에 있어. 일본어 제목이 뭐였죠? 소반이 이루요. 따로. 소반이 이루요. 이제 일본을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 이야기를 괜히 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 갔다 온 거는 뭐 있었던 일이니까요. 네. 네, 그런 큰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네. 몇 달 만이죠? 그러면 2월이니까 9월이니까 7개월 만에 디어 클라우드 노래를 하게 지금 됐네요. 10월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날씨? 10월 4일? 그렇습니다. 네. 거의 8개월 만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노래 소개를 해주시죠. 이 노래는 저희 몇 집에 있는 노래? 2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에 수록된 노래인데, 제가 이 집 곡들 중에서 아마 한 2번째, 3번째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이고. 대본이 날아가네. 이제 다 써서 없어졌어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모르겠는데 나를 아나라는 노래를 할 건데, 이 노래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를 아나라는 노래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컵백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랑이라는 이름만 없었어도 참 더 예뻤겠네요. 슬프게 하나요 슬프게 하나요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은 그날 바람을 느끼고 이 하늘 모두 가셔요 라라라라
틀리셔가지고. 네, 맞아요. 엄청 틀렸어요. 저도 한 번 되게 네, 장난 아니던데요?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건 또 낯설어가지고 약간 틀렸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홍대 한복판에서 하는데 되게 좀 조용한 노래들을 선곡을 해서 근데 뭐 이 나름의 또 맛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뭐 틀리긴 했는데 기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다행이네요. 이령씨 마음에만 들면 돼요. 다음 노래는 이런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수 없죠. 저도 모르겠는데. 저 곡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곡이죠?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그쵸, 뭐 근데 앵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얼음 요새
거를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짧은 노래를 준비했어요. 진짜 조용하고 짧은 노래인데 오늘 무대 굉장히 언제나 그렇듯이 시끌벅적한데 이 노래를 해도 괜찮을까 해서 준비는 앵콜로 했는데 앵콜이 나왔으니까 해야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곡입니다. 좀 위축되네요. 이 노래를 하려고 하는. 아 그래요? 위축돼요? 왜요? 이그 punch 파츠를 다 이길 수 있을지 빠라바라바 이런 거 담대하게 영혼으로 쳐주세요. 알랄라송이라는 곡인데요. 처음으로 베이스랑 둘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앞에 가서 노래할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봐, 널 보고 있잖아. 라라라 웃어봐, 웃어도 괜찮아. 라라라 느껴봐, 넌 살아가잖아. 라라라 안녕 이대로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뽑을게요.